네, 안녕하세요. 셀아빠입니다. 지금 아침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뭔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00일 챌린지 플래너라고 하는, 제가 저번부터 한번 봤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마티아스 헤클러라는 독일의 사업가이자 작가가 만든 플래너예요. 10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플래너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습관 만들기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100일간의 실천 프로젝트. 당신의 인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 라는, 첫 번째는, 나 셀아빠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금씩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변화의 기록은 뭐부터 뭐까지 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날짜를 기록하는 거 같네요. 100일간이니까 오늘부터 100일 후에 날짜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서문부터 63쪽까지 일단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2주에서 4주 안에 당신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찾아보세요. 58쪽에 그 목표를 기록하고 64쪽의 시각화 페이지도 채워보세요. 처음에는 미미하더라도 그것으로 전체 삶의 비전을 연결할 수 있다면 좋은 목표입니다. 68쪽부터 본격적인 도전 일지를 작성하세요. 꾸준히 계속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3쪽까지 일단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63쪽. 야, 내용을 되게 알차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면 여기가 63쪽인데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려. 이 많은 내용들을 알차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적어놨고요. 서문도 적어놨고, 기록할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써보래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추가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당신이 꾸준히 하길 바라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플래너의 특징은 저녁에 대한 그런 성찰을 빼버렸대요. 저녁에 뭐를 배웠냐, 오늘은 무엇을 얻었냐, 이런 내용들을 없앴다고 하네요. 저는 아침보다
낮이나 저녁에 훨씬 더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 밤 일기를 쓸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왠지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알차지만 뭔가 여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 시간은 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체력도 바닥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일기를 쓰고 하루를 정리하고 이런 것이 조금 지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자신의 경험담을 써놨네요. 그리고 그걸 이 다이어리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네요.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죠. 규율은 있고 잊어버리래요. 일과를 정하고 습관을 만드세요. 노력, 의지력, 자제, 극기 같은 것들이 떠오른대요. 규율이라고 하면. 근데 그것들을 잊어버리래요. 잊어버리고 그냥 일과를 정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라 라고 나오네요.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아침 습관이 만드는 놀라운 기적. 얼핏 보니까 이 플래너는 아침에 쓰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네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설사 목표를 여러 개 세웠더라도 일반적이죠. 한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에 든 채 플래너를 작성하세요. 한 가지를 중점으로 이 플래너를 사용하래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집중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이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책 쓰기면 책 쓰기,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이면 유튜브 하나, 네이버 글쓰기면 네이버 글쓰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죠. 주중에는 일 관련 목표에 집중하고요. 가끔씩 주말이나 휴가 중일 때는 개인적인 작은 목표로 변경했던 것이 저에게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을 또 제시하네요. 주중에는 일과 관련된 집중해야 될 하나의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 주말에는 내 개인적인 일에 목표를 두고 작성하고 기록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이유는 당신의 동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동기부여를 얻는 것은 노력도 필요한데 자신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 전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예요. 누군가에게
너 왜 그렇게 의지력도 없고 게으르고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느냐라고 굉장히 쓴 어떤 비판을 들었다든지, 살찐 사람에게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기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뚱뚱한 비만이 됐냐? 네가 무슨 돼지냐? 라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정말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노력도 안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쓴소리를 그 분의 멘토가 하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충격 요법, 그런 오기가 생길 수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내가 진짜 이 약물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뭔가 오기가 생기는 계기, 그런 것도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이건 부정적인 동기부여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동기부여도 있겠죠. 유튜브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너무 힘을 주는 영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걸 보고서 내가 진짜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는 동기부여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그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아침 그 전날의 과제를 마무리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의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또 플래너에 많이 활용하는 아이젠하워 시간관리 매트릭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것,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은 이거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목적이고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A라는 항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급하지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뭐에 집중하나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것에 집중하죠. 지금 당장 닥친 것, 지금 당장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상사의 업무 지시, 업무적으로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사라져버릴 일련의 행동들,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거죠. 왜냐면 당장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급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염두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건데 당장은 급하지 않은 것들. 뭐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저는 효도도 이거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효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거라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중요한 것, 그래서 미루면은 안 되는 항목,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에 기록해서 이번 연도에는 부모님께 좀 뭘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주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을 좀 생활화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은 것, 여기에 전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여러분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꼭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만든 그 클래스 101에서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한번 올렸는데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고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분이 그 영상을 수강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서 나온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사고법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일,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달성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접목시켜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에 집중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한 가지는 단순한 반복적으로 하는 크게 의미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의 일,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냥 일과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A라는 자격증을 내가 반드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A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 A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틈틈이 남는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한 가지의 목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일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좋은 내용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세요. 라는. 첫 번째 성찰, 주간별 성찰, 월간별 성찰, 분기별 성찰, 최종 성찰. 제가 좋아하는 말 또 나왔네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을 깨고 사소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기록해 보세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게,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오게 되고 그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불어서 더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글쎄요.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저는 뭐 불교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핵심 가치를 찾아보세요. 아주 멋진 말이죠. 제가 다이어리를 쓸 때 가장 그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게 이 핵심 가치거든요. 여기선 핵심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뿌리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 가치를 찾는 데만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 사람 중 하나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그런 핵심 가치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투자해서 그 결과를 얻잖아요. 그럼 그걸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목표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핵심 가치, 뿌리 가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경험담 하나가 있어요. 제 첫 번째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가족 건강이에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 박람회 참가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3박 4일인가 4박 5일 정도 코스였어요. 그때 그날 이제 저녁, 다음 날은 박람회 참가를 해야 되는 날이었고 그날 저녁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둘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고열이 난다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할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바로 저는 올라갔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다음날 박람회 참가하는 그게 저 말곤 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되게 중요한 업무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체할 사람도 없고 중요한 일인데 제 아이가 더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늦은 저녁 시간에 회사에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바로 올라왔다.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뭐 회사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비싼 돈 투자해서 이제 박람회를 왔는데 직원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일 참가를 못 한다고 하니까 당장 급하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대체시켜서라도 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됐던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저는 똑같은 행동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회사에 너무 미안하고 회사에 급하게 좀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됐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직원이 제대로 된 업무를 못한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에게는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일과 관련해서 같은 다른 케이스의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많을 거예요.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더 중요한 건 가족인데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고 일 때문에 회사의 회식에 참석 많이 하고 고객과의 미팅을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객을 접대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런 걸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과연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건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아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의 뿌리 가치, 핵심 가치, 최우선 가치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나는 멍청해. 나는 돈을 다룰 줄 몰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인생은 불공평해. 나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질러. 돈 때문에 나답지 않게 돈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 날씨가 나빠서 우울해. 보름달이 뜬 밤에는 잠을 못 자. 네. 저는 저한테 좀 이런 생각들을 남한테 쓰진 않고요. 제 자신한테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은 그냥 직설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헛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거나 제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뭐 날씨가 나빠서 우울하네 라는 생각과 말을 제가 그냥 은연중에 내뱉었다면 저는 그것을 어디서 헛소리 하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더 갖기 위해서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 있네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끌어옵니다. 전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최악의 질문도 좋은 답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당신의 끝은 얼마나 비참한지 써보세요. 라든지. 정말 사람이 당신이 진짜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쉽게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런 것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고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끌어옵니다. 맞는 말이죠. 멋진 말이네요. 내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만족하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생각하고 기록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답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베스트 프렌드가 이렇게 낙담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추천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좋은 점이 있다면 인생 비전을 밝히는 나만의 등대를 건설하세요. 인생의 비전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한 거네요.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인생의 꿈, 여러분의 꿈, 목표를 나만의 등대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이어리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께 또는 다이어리 사용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 이 얘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인생 비전을 시각화하세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 그냥 단순한 그 생각을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이 시각화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단순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져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그만큼 월등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행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전과 꿈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들은 당신 영혼의 아이들이자 최종적인 성공을 위한 설계도다. 이 말이 제가 예전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시면은 비전과 꿈이 최종적인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커다란 그런 설계도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가장 커다란 무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이 같은 맥락과 같은 뜻으로 봤을 때 이 비전과 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숲과 숲이라고 생각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무언가를 유지하고 그 숲을 유지하는 뿌리라고 생각해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 가장 뿌리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 씨앗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숲의 어떤 씨앗,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가장 커다란 틀을 이루는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가장 커다란 틀이 나의 가장 기본적인 씨앗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이네요. 이런 거 재미있어요. 기록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가 있나요? 저는 며칠 됐는데요. 제 아내가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 전공이었던 사람이고 그 야마 음악 학원에서도 피아노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 아내한테 피아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최근에 생긴 정말 작은 목표는 피아노를 하루에 단 몇 분씩이라도 한번 배워보고 쳐보는 거.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건 되게 기초적이면서 정말 생초보자가 배우는 그런 내용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집에 전자피아노가 있거든요. 휴대용. 그래서 그걸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겠죠.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시각화하세요. 시각화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하루에 2번이나 3번에 걸쳐 2, 3분가량 하기를 추천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수시로 볼 수 있는 만큼이에요. 최대한 많이. 전 다이어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면서 기록을 할 걸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일정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한 거, 내 꿈, 이런 것을 하루에 2-3번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겠죠. 전 지금 다이어리를 한번 리뉴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뉴얼이 뭐냐면 저는 다이어리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두꺼워진 다이어리면 이것을 압축해서 다시 이만큼 줄이고, 그리고 뺄 건 빼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다시 추가로 기록할 건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걸 전 리뉴얼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꿈을 현실로 불러오는 시각화 연습. 이 플래너에서도 이 다이어리를 만든 이 마티아스 헤클러도 강조를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겠죠. 저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시각화. 저는 일기나 본계적도 이 시각화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쓰지 않고 마인드맵 형태로 일기와 본계적을 적거든요. 감상문이죠. 본계적이. 그런 것처럼 시각화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시각화 방법을. 나의 습관 추적하기. 26주. 헤빗 메이커라고도 하잖아요. 당신의 습관을 아래 표에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일 진짜 100일간 영어 한번 독하게 해보겠다. 목표를 하루에 영어 문장 10개를 외우는 걸 목표로 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개의 문장을 외운다는 것이 오늘 하루 10개 달달달 하고 그 다음날 잊어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한마디로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오늘 하루 영어 10문장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10문장 공부했는지. 체크해서 26주간 기록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매일 공원, 집 근처 공원이 있는데 집 근처 공원을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돈다. 그것도 저는 쉬운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 하던 사람이 그걸 하려면 결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할 수는 있는 일. 그거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68페이지부터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요,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나머지가. 네,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져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아주 좋은 글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와, 이거 아는 것.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아닌가요? 한 볼프강 폰 괴테? 한번 봐봐야겠네. 여튼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예. 멋진 말이네요. 부처라는 분께서 진짜 멋진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뿌리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정말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따로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가치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저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매달면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께서 이걸 좀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100일 뒤겠죠.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읽고 전 이런 게 있으면 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한참 봐요. 대충 보지 않고 이게 뭐 며칠 걸린다면 며칠간 이걸 한참 보거든요. 한참 보고 내가 느끼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면서 천천히 기록하는 그것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은 하되 천천히 차분히 시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게 천천히 보면서 천천히 익히는 것. 저에겐 그게 약이더라고요. 좋은 약.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이 양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 다이어리에. 이 플래너에 이 2페이지가 전부인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보시면 오늘의 목표와 동기부여. 내 목표를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3사람을 정해보세요. 힘.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건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떤 분야에 내가 정말 특출나게 잘하고 싶은 그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가지 정도의 그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3가지 정도. 하나, 둘, 3가지. 오늘 중점을 두고 싶은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뿌리 가치를 기반으로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이건 그냥 예예요, 예시. 제가 어제 본 영화가 있는데,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동료랑 같이. 그것도 12년, 8년.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주인공과 동료들이 총 3명이 탈출했는데,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다른 것이겠죠. 근데 그 인생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은 그 감옥을 탈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정신과 모든 집중을, 이 포커스가 뭐냐면 내가 그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련의 행동들, 그쵸?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정하시는 건데,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무언가,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따르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당장에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오늘의 성찰. 이 2페이지가 하루예요. 2페이지 하루. 다음 목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정했나요? 다음 목표를 언제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까요? 마음 챙김, 내면의 힘, 오늘의 마음가짐, 오늘의 선한 행동. 내가 성공한 일과 나를 기쁘게 한 일, 그리고 나에게 생긴 기회는,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하루를. 자, 이것을 저녁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침에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렇게 추천한대요.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추천한다 나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재미있겠네요. 벌써부터 이걸 할 생각에 재미있습니다. 저는 메인 다이어리가 따로 있어요. 이게 저의 메인 다이어리이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서브로 갖고 다니면서 기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고 이건 서브. 메인과 서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옥이라는 분이 옮기셨네요. 이 껍데기를 벗겨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일간 플래너 챌린지. 가격도 15,000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돈이면 15,000원이면 얼마든지 저는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다이어리 찾으시는 분, 아직 사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현재 좀 삶이 조금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런 플래너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래너, 다이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셀아빠였습니다.